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무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니 주님께서 팔복을 시작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건강과 치유 시리즈 가운데 소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마태복음 5장 13절의 본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점점 한편으로는 어리석어져서 그래서 저염식이다, 소금이 적은 식단이다, 그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염식을 통하여 사람들의 몸이 많이 망가졌고 몸은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에 영향을 미치죠. 왜?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의 스트레스는 이 몸을 상하게 하고 좋지 않게 하지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또한 만성 염증을 가져오고 그 염증은 나아가 암을 가져오는 그러한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상식이 된 지 오래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 소금이 부족할 때에 또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릴 때에 그래서 속임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헛된 소문에 빠져서 저염식으로 들어간다면 또한 병원에서도 저염식으로 환자들에게 식단을 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몸은 유감스럽게도 저염식 식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병을 치료하러 갔으나 망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점점 소금이 고혈압 등의 또한 심근경색 등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면서 소금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진리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또한 이 인생사에 소금이 참으로 귀한 것인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버리워서 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2장의 소금 언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에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소제에 대한 소제를 통한 소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이 소재물을 통해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목, 그 가운데 또한 제사장에게 주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소재물에 소금을 친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줄 때에 소위 소금이 몸에 해롭다면 제사장들부터 몸에 큰 해가 나타나겠지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봐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입니다. 지중해 식단, 건강에 좋다는 지중해 식단을 보면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기름은 올리브유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장을 통해서 화학약품 처리를 통해 기괴하게 나온 그런 카놀라유나 콩기름이나 해바라기 씨유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기름은 최근래 들어와서 과학적 공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고, 성경에 말씀하는 기름은 올리브유를 야기합니다.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참 지금 시대에 이제 유향이 얼마나 몸에 좋은가. 그래서 먹는 유향이 많이 제품들로 나와 있죠.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검색 기능 사용하셔서 유향의 효능 같은 거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그러한 몸에 이로운 효능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한 줌, 고운 가루 한 줌을 하나님께 유향과 함께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이 제사장의 몫이다.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다 말씀하셨죠. 이 소재물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는 것이 2장 13절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 그러고 또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했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소금이어서 우리 몸에 피에 9%, 0.9%, 0.9%가 소금이지요. 말하자면 우리 몸의 0.9%의 이 소금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계속 더 읽어보면 2장 4절에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요즘에도 제 알기로 빵 만들 때 기름 넣어서 안 만드나요? 그런데 그런 기념들은 실상은 몸에 유감스럽게 좋지 않은 그런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나 해바라기 씨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빵을 만들 때 쓰는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빵을 만들 때도 전병 빵이지요. 이 빵을 만들 때도 올리브유를 섞어서 하거나 혹은 올리브유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몫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여서 빵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민수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지금 시대같이 소금의 가치와 귀중함이 또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소금이 얼마나 귀한가 중요한가가 이렇게 잊혀져 가고 또한 오히려 소금이 몸에 해로운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병원이나 의사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소금이 해롭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천시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소금이 해롭다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응식은 몫이다 그 말입니다.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으로는 하반절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소금을 치며 너와 내 후손과 맺은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이니라. 소금을 치고 맺은,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제사장의 목들은 소금을 쳐진 그것들을 제사장들은 취하고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금의 효능 그렇게 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저염식이 얼마나 사람 몸에 위험한가 하는 자료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짜게 먹는 것이 무조건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금은 우리 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면역의 핵심이 되는 물질은 세 가지인데 물, 단백질, 그리고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사람 몸에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죠. 쉽게 병들고 그렇게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면역의 핵심 되는 물질은 세 가지다. 물, 단백질, 소금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액체는 모두 소금물이기 때문에 몸에 조금이라도 소금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링거를 꼽는 이유도 사람의 몸에 0.9%의 소금물을 투여해서 소금을 보충하여 각 장기를 활성화시키고 사람의 몸을 정상화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금의 효능 첫 번째, 면역력 강화. 혈액과 체액의 염도가 0.9%가 유지되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면역계 항체 생산량을 늘려주어 독감 및 기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소금은 유해한 물질이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채식을 하더라도 소금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체액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몸 안의 세균을 사라지게 합니다. 면역력 강화에 사람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탈수 현상.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변은 누지만 소금이 부족하니까 이 물을 잡아둘 수가 없지요. 심지어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소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몸은 훨씬 더 해롭게 되겠죠. 여러분이 땀을 흘리면 그게 소금물 아닙니까? 소변을 누시면 그게 소금물이죠.
그런데 소금 섭취량이 줄어들면 그러면 사람 몸은 항상성, 소금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사람 몸의 혈압이나 심장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뇌의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하품이 자주 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가지는 사람들은 소금이 부족하구나 아시고 충분히 적당량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심혈관 보호. 소금이 심혈관 질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거꾸로 된 거죠. 혈관에 탈수가 생기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히는 혈관계 질환이 생겨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의 소금을 녹여서 섭취하면 혈관을 정화시켜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서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고혈압 및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잖아요, 지금. 저염식을 해서 소금이 부족하면 반대예요. 그러나 적당량의 소금이 몸에 들어가면 소금이 부족하지 않으면이죠. 그러면 적혈구 생성을 도와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위험을 줄인다. 고혈압 및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소화 촉진. 위장에서 위산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소금이 부족해서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위산은 화학적으로 염산인데 우리가 소금을 염화나트륨 그럽니다. NaCl 그런 기호입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염산에서 앞에는 그 염소 Cl 마이너스가 소금에 있는 것이 그 염산 소화를 시키는 그러한 액이 되는데 그것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지요. 그래서 수소 이온 물에서 염소는 소금에서 제공받아 생성이 되기 때문에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를 시키는 이러한 염산, 위산인 염산을 적게 만들거나 부족하게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생기죠. 거꾸로 반대로 소금이 적당량 이렇게 섭취해 준다면 소화가 촉진된다. 왜? 위액인 염산을 충분히 만들겠지요. 다섯 번째, 뼈 성장. 소금이 부족하면 뼈에가 문제가 생겨요. 소금이 부족하면 만성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가 생기면 근육이 긴장을 해서 뼈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뼈 성장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디빌더들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염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몸에가 탈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이쁘게 보여요. 근육을 막 잘 이쁘게 갈라진 걸 드러내려고 몸에서 수분을 쫙 빼버려요. 저염식을 해요. 보디빌더가 대회에 나갈 때 몸에는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써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뼈에 압력이 가해지죠. 왜?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뼈 성장이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염식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알겠죠. 성장기 아이들은요. 따라서 근육과 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몸이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물만 마시면 오히려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소금물을 마셔 수분이 빠지지 않고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숙면 유도. 저염식이 되고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숙면 유도 소금이 한다. 소금을 섭취할 경우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수면 장애 또는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이 심한 사람은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소량의 소금을 타서 마시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멜라토닌이 생성이 촉진이 되니까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코골이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을 섭취해 주는 사람은 코골이도 예방이 된다. 7번째, 풍부한 미네랄. 실상은 이제 많은 소금물 섭취했을 때 연구들은요,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정제염을 씁니다. 정제 나트륨을 사용해요. 사실은 그게 크게 몸에 좋지 않거든요. 비정제 소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도 요리하시거나 그럴 때에 이 정제 소금 쓰시는 것은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비정제 소금. 히말라야 소금이라든지 천일염, 이런 것들, 풍부한 미네랄이 있는 걸 사용하셔야 돼요. 이 풍부한 미네랄이 있는 이러한 비정제 소금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등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85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적절한 체액 균형 유지, 건강한 뼈와 근육을 만드는 데 지원해주고, 혈압 조절, 풍부한 소금에 있는 미네랄이 정제 소금 아닙니다. 비정제 소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핑크 소금 같은 것인 줄 아시겠지요. 그러한 비정제 소금은 풍부한 미네랄이 많아서 혈압을 조절해 주는 것 같은 신체의 많은 기능에 중요합니다. 8번째, 호흡기 건강. 소금이 부족한 사람이 호흡기가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식, 알레르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기도의 염증을 줄이는데 소금은 도움을 줍니다. 공기 중에 오염물질과 자극물질을 소금은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이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건강한 피부. 아연, 유황, 셀레늄, 풍부한 미네랄 이야기입니다. 비정제 소금 이야기예요. 비정제 소금에는 풍부한 미네랄이 많아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9번째, 아연, 유황, 셀레늄 등 피부 건강 유지에 중요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미네랄은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촉진하고 몸이 다쳐도 빨리 회복되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소금요,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주셨는데 저 아래 보면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가. 소금바다가 있잖아요. 소금바다. 소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부하게 공급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하시다 보면 제사장에게 주는 그들의 음식 가운데 소금이 꼭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 선지서들 어디에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밀이라든지 또 감람류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 항목에가 소금도 주어라고 나와 있어요. 10번째, 스트레스 감소. 신체에 진정 효과가 있다. 무엇이요? 소금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성을 줄이는데 소금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러한 몸의 이 메커니즘 같은 것은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 제가 책에 있는 책, 50년 동안 암 전문의로 있었던 곤도 마코토라는 분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32번째 항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2번째 항목에 소금이 고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비타민 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소금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소금이 부족한 것은. 일본인의 고혈압은 98% 이상이 소금하고는 무관하고, 이분은 일본 암 전문이니까요. 신장이나 호르몬, 혈액이나 혈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소금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뇌가 보내는 명령을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등 생명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귀한 식자재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다음 최근에 이제 김약사 TV라는 데서 2023년 2월 28일 날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 영상 제목이 그렇습니다. 싱겁게 물음표, 짜게 물음표, 그동안의 논란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조회수가 37만 조회수가 나왔네요. 한 달 전 건데요. 그 영상의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의 공동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최근호에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은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에 심혈관계 질환이 유도가 돼서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을 적게 먹어라, 저염식해라, 그것은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심정지로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소금을 줄여야 된다.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의 공동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식이성 나트륨과 칼륨의 연관성. 오히려 칼륨이 부족할 때 문제가 아주 많이 생겨 위험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참조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식이성 나트륨과 칼륨의 연관성, 그리고 나트륨 대 칼륨 비율 및 사망률, 10년간의 분석 연구. 참 이 연구가, 자료가 가치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 연구를 무려 10년간을 한 것입니다. 10년간 추적 관찰한 거예요. 몇 명을 했냐 그러면 14만 3,050명을 했습니다. 대상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의 체질이 또 틀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14만 3,050명을 조사한 거고 10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한 것이니까 자료가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트륨하고 소금량은 다릅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고 그냥 나트륨량은 나트륨 NA만 그래요. 그래서 나트륨량을 소금으로 볼 때는 나트륨량 곱하기 2.5를 하면 됩니다. 왜?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니까. 그래서 WHO 권장 나트륨량은 하루 2g인데 이것을 이제 소금으로 바꾸면 5g이 됩니다. 5g. 한국 사람들은 보통 10에서 한 12g 정도 소금을 먹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소금량이 그 정도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소금량은 적절량이에요. 그러나 WHO의 권장량으로 한다면 2배 이상을 먹는 거예요. 2~3배를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한국 사람 좀 짜게 먹죠? 그것이, 이게 가장 장수나 건강에 좋은 소금량입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투석하는 분이나 일부의 특별한 병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저염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뇌뿌리의 사람들. 그 외에는 저염식이 몸을 오히려 해칩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 기준보다 거의 2배, 3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5g이었다. 그건 이제 소금으로 바꾸면 6.25g이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균보다는 좀
좀 많이 적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을 때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연관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14만 3,050명 가운데 평균은 좀 한국 사람보다 떨어지지만, 한국 사람 대상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나트륨 소금을, 그다음 적게 먹는 사람인데 많이 먹는 사람을 조사해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에 상관성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칼륨이 부족했을 때 사망과 연관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칼륨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대량 미네랄입니다. 사람은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우리는 잘못 교육받아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랬죠. 물론 제가 자료 중에 이제 왜 그 거짓말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과거에 1970년대부터 뭐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장황한 이야기가 되니까 생략을 제가 합니다. 이 나트륨이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수십 년간 교육받아 왔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도 고혈압이 있거나 뭐 그러면 싱겁게 드셔야 돼요. 막 그렇게 의사분들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오해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칼륨은 많이 먹은 사람들이 적게 먹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칼륨이 충분히 섭취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소금도 그렇고요. 한국인의 평균 칼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소금을 많이 먹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칼륨 섭취가 부족해서 사망했을 것이란 점입니다. 현재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비만이 있는 경우라도 사실은 비만도요. 소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비만이 온다. 그렇게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먹었는데 저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비만이 오는 거예요. 비만. 물론 체질에 따라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똑같이 살이 찐다 그럴 때에 저염식이 될 때에 비만이 옵니다. 뭐 그 복잡한 메커니즘은 제가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오히려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비만이 있는 사람이라도 싱겁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심혈관계 질환은 동맥 관련 질환입니다. 동맥 혈관의 병은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더 딱딱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이 아닌 소금 때문에 이 동맥을 두껍게 하고 더 딱딱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아닌 어떤 것이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동맥을 딱딱하고 두껍게 만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가 할 때의 범위는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탄수화물에 뭐가 핵심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참 커피 마실 때 액상 과당 집어넣고 설탕이죠. 설탕이에요, 설탕. 흰 설탕, 설탕.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음식, 또 흰 쌀밥, 다 탄수화물이죠. 과도한 탄수화물이 우리의 혈관, 동맥을 딱딱하고 두껍게 만들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그 말입니다.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 흰 설탕 같은 흡수가 빠른 당분들이 결국 혈관 내벽에 스크래치,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던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이불처럼 쫙 둘러지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혈관에 상처가 나면 이걸 데일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좁은 데인데
더 좁게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 LDL은 이런 상처를 치료하는 콜레스테롤을 운송하는 수단이에요. 응? 이 탄수화물 때문에 벌어지는 걸 소금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칼륨이 부족했을 때에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조절해주는 조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 몸에 많아져도 칼륨만 충분하면 이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했어도 칼륨이 충분하면 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절반이 칼륨이 부족하니까 나트륨이 많으면 그걸 조절을 잘 못하겠지요. 칼륨이 부족하면 빈맥성, 부정맥이 올 확률이 높아지고, 부정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칼륨이 부족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한국인들 절반이 칼륨이 부족하니까. 권장량에 부족하니까. 또한 칼륨이 부족하면 혈관 확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혈관 확장이 잘 돼가지고 혈관이 이제 확장 수축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장이 잘 안 되니까. 그 고혈압약 가운데도 이 칼륨을 제대로 작동 못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죠. 왜? 혈관 수축하거나 확장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또한 뇌에 작용하는 고혈압 약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칼륨이 부족하면 고혈압이 올 수 있고 근육 경련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장은 칼륨의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트륨 소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도 심장은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이 심장에 부정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칼륨을 확인을 해야 돼요. 더 그 상태에서 이제 부정맥이 왔는데 더 칼륨이 부족하면 심정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3,050명 우리나라 사람을 10년간 추적해서 연구한 논문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올라가요. 그 잠깐은 항구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잠깐 올라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혈액의 소금 농도가 0.9%로 맞춰지면서 혈압은 바로 조절됩니다. 소변 같은 걸 통해서 다 배출되잖아요. 혈압은 수분 보유량이나 혈액이 많아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을 담는 그릇인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금의 섭취가 부족해서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몸이 냉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마르고 냉한 사람들은 음식을 일부러 간간하게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1등 공신이 됩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은 소금이 아닙니다. 짜게 먹는 것은 고혈압과 관련이 없고 심혈관계 사망률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소금은 생체 시스템 유지되는데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칼륨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에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칼륨이 많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은 칼륨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은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하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설탕, 밀가루, 그다음 흰쌀 같은 탄수화물들입니다. 음식에서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지 못할 시에는 칼륨이 들어간 영양제를 선택하여 섭취하고 추가로 마그네슘도 같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염식에 대한 닥터3, 닥터3 의사분이 유튜브 정말 좋은 자료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저염식의 위험성, 또 많은 연구들, 논문들을 살핀 그러한 자료들, 영상들이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최근에 2023년 3월 27일 영상에 2년 전 영상도 있고 저염식에 대한 잘못된 그런 영상 자료들도 한 2년 전부터 올려져 있는데 가장 최근 것, 며칠 전 것을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3년 3월 27일 제목은 심장마비, 뇌출혈로 이어지는 저염식 아직도 하십니까? 오히려 저염식이 심장마비나 뇌출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저염식은 시대의 의학 사기극입니다. 이것을 폭로합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와 의료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피에 있는 물도 소금물이고 눈물도 소금물이고 땀도 소금물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응급실에서 맞는 생리식염수도 소금물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나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소금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어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현재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1.5g인데 이것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3.8g이 되죠. 곱하기 2.5를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은 소금으로 할 때 8.5g입니다. WHO 권장량은 하루 소금 5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0에서 12g을 섭취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금 섭취는 WHO 기준의 2배, 그다음 미국 심장학회 기준은 3배를 초과한 양이 됩니다. 전 세계 183개국, 200개국이 넘죠. 그 가운데 183개국을 조사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조사했냐 그러면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은 10만 명당 30.6명이 죽었고 프랑스는 30.2명, 한국은 27.8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이 183개국 중에 최저권입니다. 어디가 최저냐 그러면 이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 한국이 최저예요.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근데 소금 섭취량은 최고의 나라들에 속하죠. 소금 섭취량이 아주 많은 한국에서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최저권이라는 사실을 의학계에서는 한국의 역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금 섭취량이 많아서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으로 죽고 고혈압으로 죽고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저염식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183개국의 조사된 나라들 가운데 소금 섭취량이 거의 아주 많은 나라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률 1위 181위, 183개국 중에 1위, 181위가 일본, 182위가 프랑스, 그 다음에 꼴찌가 한국에 183위가 한국. WHO 기준으로 소금 섭취량이 2배가 넘는데 꼴찌예요. 예? 한국, 일본, 프랑스 모두 최고의 고염식 국가이면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심장 건강 식단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는 것은 지중해 식단입니다. 지중해 식단에 뭘 먹으라 하냐면 정어리, 멸치, 다 소금 팍팍해서 먹잖아요. 정어리, 멸치, 올리브, 그다음 케이퍼, 치즈 짜잖아요. 수프, 그 다음에 조개 등 소금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것들입니다. 소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심장에 건강하다고 권장될까요? 스위스나 캐나다도 고염식을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183개국을 조사하고 전 세계 나라들 조사했을 때 고염식을 한 나라들이
그러한 뇌졸중이나 아니면 이 심혈관 질환 사망자, 관상동맥 질환 사망자, 고혈압 사망자가 최저예요. 최저. 총 11편의 저염식 RCT 연구를 분석했는데 장기간의 저염식을 통해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 감소되기는 했습니다. 얼마만큼? 1만큼. 수축기 혈압은 높은 거죠. 수축기 혈압은 1.1이 감소됐고, 그 다음 이항기 혈압은 0.6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혈압은 120하고 80 이렇게, 그 아래가 정상이죠. 120, 80으로 한다면 장기간의 저염식, 얼마만큼 저염식이냐? 그러면 우리가 소금 먹는 것을 59%를 줄여버려요. 59%를. 그걸 줄였을 때에 얼마만큼 혈압이 떨어졌냐? 그러면 1.1하고 0.6이 떨어졌어요. 0.6도 그냥 올리면서, 반올리면서 1로 잡읍시다. 그러면 120에 82, 119하고 79로 떨어진 거예요. 장기간에 우리가 먹는 소금량의 59%를 줄여버릴 때.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몸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요. 혈압은 1을 떨어뜨렸어요. 1을. 그러나 이제 몸은 아주 심각한 질병과 위험을 초래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결과가 이런 59%의 소금을 줄이고 그 장기간으로 하고 혈압을 1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타나는 끔찍한 결과.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저염식을 하게 되면 탈수가 일어나고 염분이 부족해집니다. 이러면 신장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레닌, 안지오텐신, 안지오스텐, 안도스테론 시스템, 이것을 RAAS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라스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 라스 시스템이 가동이 된답니다. 왜? 몸에 물을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을 부족해지니까 소금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항상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 비상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그 시스템을 라스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라스 시스템은 부족해진 수분과 염분을 복구시키는 시스템인데 이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되고 심박수가 증가되고 심박수 증가되니까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겠죠. 혈관 수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요. 왜? 몸이 위급 상황이 되니까. 물이 부족하지. 그 다음 염분이 부족하니까 몸은 위급 상황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몸은 살기 위해 스트레스 상태로 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장기적인 저염식은 복구 시스템인 라스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결국 신장과 심장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신장이나 심장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부담이 좀 크게 증가돼도 버틸 수 있겠지만 신장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저염식을 통해서 물이 부족해져 탈수가 일어나고 염분이 부족해질 때 신장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심장도 그리 되겠죠. 이런 이유로 저염식은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이게 된다. 오히려 거꾸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려고 저염식을 했는데 넌 높이잖아. 뇌출혈을 낮추려고 했는데 높여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즉 저염식을 하게 되면 탈수가 심해지고 혈액량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왜? 물이 부족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극한 스트레스가 이어지는 위기 모드, 극한 긴장 상태로 몸이 바뀝니다. 심장에 그래서 좋지 않게 됩니다. 저염식으로 인한 혈압의 작은 감소를 위해서 장기 59% 저염식으로 줄여가지고 이를 떨어뜨리려고 120을 119로 만들려고 장기로 해가지고 이를 떨어뜨리려고 그것도 뭐 심혈관이나 사망자도 줄이지도 못하고 고혈압도 없애지도 못하면서 그러려고 극도의 건강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염식으로 신장,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제 연구 하나가
연구 제목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저염식 이 논문인데 이것을 보면 이 논문은 7편의 메타 분석을 통해서 저염식은 수축기 혈압을 1에서 4까지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1에서 4. 아까는 이제 1이 떨어졌다. 1이 떨어진 논문 그걸 이야기했고 1에서 4까지도 감소를 시키는 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저염식 7편의 메타 분석 논문이 있다 그래요. 이 연구 데이터를 보면 심부전 환자가 저염식을 할 경우에 전체 사망률이 무려 2.5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쥐꼬리만큼 떨어뜨렸어요. 소금을 저염식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혈압은 쥐꼬리만큼 떨어뜨렸는데 심부전 환자 사망률이 2.59배 증가했다. 그 다음에 다른 논문, 저염식과 심부전 환자의 임상 결과, 이 연구 결과에서도 심부전 환자에게 저염식을 했더니 사망 또는 입원이 무려 85%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미 심부전으로 입원한 사람이 병원에서 저염식을 하고 사망해서 무슨 사망이라 그러겠어요? 심부전 사망이라 그러겠지. 심부전 환자가 저염식을 했더니 사망 또는 입원이 85% 증가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만성 신장 질환에서도 이게 만성 신장 질환자들도 투석까지 안 간 사람들은 저염식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성 신장 질환에서도 저염식은 사망 또는 입원 위험을 2.4배나 증가시켰다. 투석 중이 아닌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는 실제로 저염식이 더 나쁘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많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심부전 환자가 저염식을 하면 사망 또는 입원 위험이 무려 5.78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염식이 얼마나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 이 논문의 결과를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은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3차에 걸쳐서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했습니다. 1차가 1998년에 됐어요. 이때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1998년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소금 섭취량이 적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전체 사망률도 증가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2차 조사했어요. 그때도 저염식을 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예요. 3차 조사가 2008년에 됐습니다. 2008년 조사 결과도 역시 소금 섭취가 적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했고 전체 사망률 역시 증가했다. 이것은 기존 의학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높은 나트륨 섭취에 비해서 가장 낮은 나트륨 섭취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약 5배 증가했다. 약 5배. 그러니까 소금을 엄청 많이 먹은 사람하고 아주 적게 먹은 사람하고 아주 적게 먹은 사람이 많이 먹은 사람보다 제고 많이 먹은 그룹 사람들보다 5배가 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았다. 그 다음에 다른 연구는 제목이 고혈압 치료의 의학상식 반드시 저염식해야 하는가 하는 연구에서 고혈압을 치료 중인 3,000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고혈압 있는 환자들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나트륨 섭취와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를 연구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소변을 통한 소변의 나트륨량을 조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먹었는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를 소변 나트륨 배설량을 조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소금 섭취가 제일 많은 그룹에 비해서
소금 섭취가 제일 적은 그룹의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가 4.3배가 증가해요. 이게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소금 많이 먹는 사람들보다 고혈압 환자 3,000명을 조사했더니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가 4.3배가 증가했다.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WHO 기준인 소금 5g 이하의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소금을 20g 이상 과도하게 섭취해도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10에서 12g을 먹어요, 하루에. 또 어떤 자료는 8.5g 먹는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보통 10에서 12g 이렇게 먹는데 하루에 20g 이상 먹으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짜게 먹잖아요. 근데 그 2배를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 먹어야지 이제 그러면은 과도하게 섭취한 거고 사망률이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WHO 기준이 소금 5g인데 이런 저염식이나 그 이하로 먹을 때는 사망률이 아주 급격히 높아진다 그 말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소금 섭취량이 한국 사람이 10에서 12g인데 최고 사망률이 최저인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10에서 15g 먹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최저고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률도 최저다. 한국 사람의 소금 섭취율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병들고 병원에 입원했고 아니면 고혈압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 의사분들이나 저염식해라.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심근경색 발생이나 사망률이 확 치솟아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특별한 일부의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저염식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시고 소제를 할 때 모든 소제에 소금을 칠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소금이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치도 없는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소금을 가지고 왜 저렇게 말씀하셨나 이해 못하게 되겠지. 그러나 저염식은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히려 제가 앞에 서두에 소금이 얼마나 몸에 중요한가 소금의 효능에 대해 여러분이 검색만 조금 해도 인터넷상에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소금이 부족해지면 어찌 되겠어요? 계속 읽어드립니다. 소금 하루 섭취량 10에서 15g, 한국 사람 보통 10에서 12g 평균 먹는다. 그 말씀드렸어요. 10에서 15g은 지금까지는 엄청난 고염식으로 지탄을 받아왔지만 과학적 근거는 오히려 적정한 소금 섭취량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하나가 임신 중 소금 섭취를 연구했는데 2,000명 이상 임산부에게 고염식과 저염식을 해서 비교 연구했습니다. 결과 저염식 임산부는 유산, 미숙아 출생이 증가했고 사산, 신생아 사망이 증가했고 부종, 전자간증, 출혈이 증가했다. 반면에 고염식 임산부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고 2,000명 지금 임신부를 연구조사했다. 그러면 저염식과 고염식. 물론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 자율에 맡겼겠죠. 저염식 교환 사람하고 고염식 교환 사람 하는 거고. 고염식 임산부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고 전자간증의 발생도 감소했다. 그 다음에 28명의 임신 중독증 환자한테 환자 20명한테 여분의 소금을 추가로 주었더니 모두 증상이 호전되면서 건강한 만기 출산을 했다. 이게 임시 중독증 환자에게 소금을 더 주었더니 한 스푼에 티스푼 소금을 매일 먹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을 끊었더니 그 다음에는 또 악화되고 안 좋아지고 다시 소금 먹였더니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말하는 것은 소금 투여량이 많을수록 더 빠르게 더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임신 중독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임신부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도 같이 가겠지요. 최근 국내 연구를 보면 한국 여성에서 소금 섭취가 제일 많은 그룹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오히려 더 낮아진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른 연구의 중요한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저염식은 심박동수, 인슐린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고혈압 생기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생기고 그다음 비만도 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이 원인이 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다. 그렇게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저염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혈압 하강 효과를 상쇄시킨다.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오히려 가이드라인은 소금을 줄여야 한다가 아니라 첨가당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첨가당은 설탕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범인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 같은 당입니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는 칼륨의 부족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의 모든 원인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소금에 뒤집어 씌움으로써 설탕은 아직까지도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설탕 같은 무서운 탄수화물이, 당이 우리 몸의 고혈압이나 이러한 것을 원인되고 또한 다른 탄수화물들,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충분한 소금 섭취를 통해서 비만이 좋아지고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활력을 가지고 근육을 늘리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에 무엇이 좋다고요? 소금이 좋다고. 소금. 충분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좋다고. 도움이 되고 좋다. 오히려 저염식이 되면 이걸 악화시키고 더 안 좋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땀을 통해 소금이 배출되는데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누가 몸을 움직이고 싶겠습니까? 몸도 꼼짝하지 마라 그래요. 살려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는데 소금을 안 먹고 적게 먹으니까 큰일 나는 거지요. 이게 몸이 저항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소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움직이기 싫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겠죠. 소금이 부족할 때 극도의 피로감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식탁 위에 있는 설탕을 버리고 소금을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병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투석 중인 심부전 환자. 나트륨 배설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제한한다. 두 번째, 복수가 동반된 강경화.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답니다. 찬반 논란이 있대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도 있대요. 그러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복수가 동반된 강경화 환자. 세 번째는 원발성 고알도스테론증을 가진 사람. 네 번째는 쿠싱병. 다섯 번째는 리들 증후군. 이건 신장의 과도한 나트륨 재흡수를 유발하는 그런 병이라 합니다. 이런 걸 빼놓고는 오히려 나트륨이 충분하게 섭취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평균 한국 사람 짜게 먹는데 그 정도가 최고 좋다 그 말이에요. 최고 좋아요. 물론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통해서 라면 스프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안 좋지요. 소금 섭취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나이 들 것인가. 그 책의 10장에는 소금과 마그네슘을 더 먹어야 하는 이유, 염분 제한은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은 식탁 위에, 이 내용에 식탁 위에 소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소금의 진실. 내용 중에는 염분 제한은 비참한 것이다. 염분 제한은 위험한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 상식. 13장에 정말 저염식이 건강에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닥터3 의사분의 영상에 있는 내용도 이런 책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연구 자료를 같이 사용했지요. 우리 몸은 빛과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창조되었다. 의사분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이러한 산상수훈에서도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물이 참 중요해. 생수가 깨끗한 물, 좋은 물이 정말 건강에 필수적이고, 또한 무엇보다 해가, 햇볕이 중요해. 햇볕이. 사람은 아침 햇볕을 받는 것, 오전 햇볕을 받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뭐 자외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선크림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뭐 암이 생긴다니, 피부암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말 별로 아주 그냥 희귀하게 어찌어찌해서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별로 근거도 없는 이야기의 낭설들이 오히려 햇볕을 별로 쬐지 않게 되므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되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닥터3 이분의 소금에 대한 다른 영상들 몇 개를 불러드립니다. 당신이 살찌는 이유 2편, 염분 부족은 반드시 비만을 부른다. 그 다음에 영상, 건강에 좋다던 저염식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릅니다. 그 다음 영상은 많이들 하시던 저염식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릅니다. 충격적인 제목을 달았어요. 조금 더 이제 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소금 연구의 대부분은 정제소금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정제소금에는 거의 염화나트륨만 있고 다른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혈압이 정상이면서 건강한 사람은 정제소금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일부 고혈압 환자 중에 소금에 민감한 사람은 먹기에는 정제소금은 부적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금 섭취를 약간 줄이면서, 소금에 민감한 사람은 약간 줄이면서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비정제 소금을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마도 소금에 대한 연구들이 비정제 소금을 사용해서 연구했다면 과도한 섭취가 아닌 이상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혈압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정상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제 소금을 사용해서 연구했다, 그 말이. 근데 몰라도 짧은 시간에 조금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건데, 그 짧은 시간에 조금 오른 걸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소금을 많이 투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연구들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비정제 소금과 함께 필요 이상으로 짜게 먹지 않으면서 적당히 먹으라, 그 말이에요. 적당히. 한국 사람들 참 적당히 먹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프랑스 사람 같은 사람도. 마그네슘, 칼륨, 아연, 셀레늄 등이 포함된 미네랄 보충제까지 같이 먹는다면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배출이 어려운 만성 콩팥 환자나 투석 환자분들은 저염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혈압 환자 중에 소금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은 약간 싱겁게 먹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여서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을 높인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잘못된 것이다. 진실은 저염식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을 높인다는 말이 진실이다. 오히려 저염식을 할 때에 심장마비, 뇌졸중 발생을 높인다. 저염식을 할 때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인다는 게 진실이다. 이게 진실과 거짓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과도한 소금 섭취가 아닌 한은 비정제 소금과 미네랄의 섭취는
오히려 혈압을 정상화시킨다. 이것이 진실이다. 정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알코올, 술 등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게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소금에 대한 영상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닥터 팬더 TV에서 조회수는 19만 조회가 나왔는데, 제목은 의사가 말하는 소금이 몸에 좋은 이유. 소금이 정말 몸에 나쁠까? 소금이 건강을 해친다는 허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 요 닥터 팬더 TV에서 이 의사분이 그런 영상을 올리신 게 있고, 2019년 영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황수목의 몸마음 TV에서 최근 2023년 3월 6일이니까 이번 달 초에 조회수 30만 조회. 제목은 저염식은 이제 그만. 소금 드디어 누명 벗었습니다. 용융소금, 저염식, 고염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올린 영상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염식에 대한 이런 것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아져서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의사나 병원 등은 물론 소수의 저염식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 좀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은 우리의 몸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소금의 효능을 읽어드렸죠. 면역력 강화, 탈수 현상을 막고 심혈관 질환, 심혈관 보호하고 소화 촉진하고 뼈 성장, 숙면 유도 등등 피부도 풍부한 미네랄이 있고 호흡기 건강, 건강한 피부, 스트레스 감소 등의 그런 소금의 효능들에 대하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나 제사장들의 몫으로 되어지는 것에도 소금을 치라고 하시는 것을 듣고 보오며, 또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될 그들의 음식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주지만 그 가운데 올리브 기름과 소금을 주라는 말씀도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소금이 중요한지, 또한 우리의 몸의 혈액 가운데 0.9%를 소금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지혜롭게 소금을 통해서 지키는, 관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